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전국 다 모든 중학생이 다 똑같이 다 하는 그 20개짜리 듣기평가 기억하시나요? 저는 3년 내내 한 10개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도 찍은 게 반.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그 9, 6개 듣기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 때는 토익, 영어 인터뷰, 그리고 해외에서 필트립 비즈니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어로 된 정보로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했어요. 많은 단계를 거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의 이 유일한 장점인 정말 장점이자 단점인 정말 쓸데없이 디테일한 기억력과 수많은 학생들의 데이터가 합쳐지니까요. 결국엔 리스닝은요. 필연적으로 이 세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첫 번째는 독해력, 즉 다시 말해서 읽고도 이해 못하는 걸 듣고 이해하길 바라는 건 무리겠죠? 독해력.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리 인지력. 소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짐. 세 번째는요. 나의 발화 경험. 즉 스피킹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영어는 이 4skills가 서로 이어져 있다.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언어의 기본적인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저의 개인적인 리스닝 성장은요. 총 4단계로 이루어졌고요. 이 4단계를요. 학생들의 대입했을 때도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제가 어떤 훈련을 했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또 이 훈련을 위해서는 어떤 영상을 봐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독해력. 독해력이 한 단계 상승하면서 리스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단계의 그 컨버세이션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건 대학교 초반 때의 일인데 누구나 다름없이 토익을 준비해야 되니까 해석 연습, 즉 기본적인 독해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해석이 안 되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말처럼 꽂히다가 세 번째는요. 한국말이 사라지고 영어 의미 자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되니까 토익 Part 3, 4에 있는 그런 지문 정도는요. 기본적인 그런 듣기 연습 그냥 이거 내가 들었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듣는 그런 연습만 했는데도요. 굉장히 잘 들렸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독해력이 상승했다의 기준은요. 토익 Part 7의 지문이 무리 없이 읽힌다. 라는 게 이제 기준이고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됐더니 토익 3, 4가 굉장히 잘 들리더라. 이게 저의 리스닝 출발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 훈련 같은 경우는요. 해석 연습은 이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요. 리스닝 연습은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리딩이랑 연결된 거죠. 이 첫 단계가 4skills가 연결돼 있다니까. 이 리딩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제 저의 클래스 101 수업에서도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죠. 아 그래 토익으로 가볍게 시작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디로 넘어갔냐면요. 이제 실제로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컨텐츠로 넘어갔어요. 이 2단계에서는요. 제가 영어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소설책을 읽으니까요. 역시나 이 토익 지문이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리고 구동사 표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소설들을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읽고요. 이것에 딸려있는 내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 이 오디오북을 반복해서 들으니까요. 어느새 소리에 익숙해졌는지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혹은 미드 시트콤에서 그 내용어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능어와 내용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이 영상에서 I have watched it as an adult and it is really scary. I'm being interviewed this morning. 네, 이 영상에서 I have 그리고 as an 그리고 I'm being 이런 것들을 기능어라고 하고요. 내용을 유추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내용어겠죠. 자,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미드에서 내용어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단계의 훈련에서는요. 제가 이 영상으로 자세히 소개를 해놨죠. 이렇게 2단계까지 마치니까 물론 리스닝 실력이 굉장히 상승하긴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정체가 돼서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수업이 기억이 났어요. 듣발이라고 듣기와 발음, 즉 연음이라든지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나 every single word를 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앞에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있을 때 이제 뒤에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내가 리스닝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훈련은요, 소리를 음절 단위로 받아쓰기.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한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외국인이 말하는 그 소리를 편견 없이 받아 적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영어 고인물인데 들리지 않아요. 이 영상에서 제가 이 단계에 해당하는 훈련법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특히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또 추천했던 이 책, 미국 영어 발음 무작정, 미국 영어 발음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훈련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팝송이 들리더라고요. 팝송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웬만한 실제 업무에서 원어민이랑 대화할 때 원어민이 웬만하게 굴리는 소리도 전부 다 인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요, 여전히 제가 every single word를 다 들으려고, 그 모든 단어 하나를 다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어민들이 어떤 거에 집중해서 굉장히 빠르게 말할 때 제가 그 소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바로 순발력을 기르는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발화 연습이 시작된 거예요. 스피킹이랑 연결이 되는 시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발화 연습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정말 강추하는 side translation. 영어의 중고급자가 했을 때 굉장히 효과 보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side translation을 듣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 영상에 제가 자세히 올려놨었고요. 또 이 투트랙으로 갔는데 제가 일이 없거나 혹은 영어로 이제 대화할 기회가 너무 없으면 저 역시도 이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플루언시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원어민 선생님과 만나거나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의 이 교정 교열을 봐줬던 어떤 그 원어민 친구들이랑 최대한 대화할 이제 기회를 갖는 거예요. free talking이죠. 이렇게 발화 연습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했더니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말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쉬운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있잖아요. 미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한 90% 이상 들리기 시작했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그 내용에 제가 공감하면서 웃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뉴스의 경우 제가 풍부하게 어휘를 아는 분야의 경우에 거의 한국말 뉴스처럼 이해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그리고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원어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거의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 느낄수록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마스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분야의 어휘에 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미드를 웬만하면 자막 없이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How to get away with murder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이제 그 교수가 딱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한테 자기 실력을 뽐내려고 막 법률 용어를 따다다다다 싸대는데, 그건 사실 저는 지금도 안 들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계에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분이시죠. 최정화 교수님께서 예전에 대학교 그냥 중후반 때 그 읽었던 얘기가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외국어에는 닫힌 세계가 있고 열린 세계가 있는데, 닫힌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끝을 볼 수 있는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는 분야. 자, 그리고 열린 세계라고 하는 건 바로 어휘력. 이 어휘력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히나 이 최정화 통역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에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자, 그런데 그 응급실에 실려간 그 막중한 상황에 갑자기 이 병원 집기들을 그 불어로 뭐라고 하나 궁금하셨대요. 자, 그래가지고 그 정신이 없는 사이에 의사랑 간호사한테 저거 불어로 뭐라고 하냐고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나한테 지금 필요한 어휘를 익히는 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일이 되죠. 초중급자는 제가 아까 말한 이 1, 2, 3, 4단계까지를 충분히 거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리스닝이 굉장히 잘 들리기 시작하고 나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잘 들리니까 그거를 막 듣는데 막 혈안이 돼가지고 이해하는데 혈안이 돼서 내 집중력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나의 집중력에 여유가 생기니까, 아, 이 상황에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ST 연습을 할 때 그때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라면서 이제 스피킹에 대한 인풋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존경하는 영어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듣고 따라하는 것이다가 그제서야 피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어떤 열린 세계로의 초대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열린 세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 영상이 영어 리스닝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